안녕하세요. 수학 감각의 저자 홈스쿨러의 아빠 왕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홈스쿨의 장점이 책을 충분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런 마음 또 심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학교 생활 자체가 학교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있고 또 숙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고 그거에 얽혀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또 학원에 가요. 주로는 이제 교과 과목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 빼고 이 책을 읽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학원 안 가고 책만 읽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면 다 학원 가고 다 선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안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만 읽으면 되느냐,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책이라는 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거 보면 다 그냥 동화책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연령에 책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면서 수준 높은 책을 읽느냐, 그건 또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고전을 어렵고 또 심오한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종이기원을 두세 번 봤어요. 그것도 초등 연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이해하는 거. 우리 아이들 읽어보더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일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세네 번 봤는데 어렵죠. 개략적인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특정 수식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 거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조금 더 훈련을 하면 될 것인데, 대략적인 코스모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과학 정신, 그리고 인류의 기원, 이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지식들은 사실은 누군가, 대체적으로 이제 천재들이죠. 천재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여기는 정신지도 규칙도 같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런 책 청소년들이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그러면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합리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암기과 약간 이제 요약 정보들을 배우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데카르트도 다 수학적인 내용, 수학적이기도 하지만 수학적인 내용,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또 대수적인 표현, 기하학과 대수를 연결하는 그런 데카르트의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역사적인 문장들이죠. 그리고 데카르트의 책만 해도 광학이라든지 기하학, 굉장히 그 고전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책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 공부 말고 그냥 책만 읽어서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책을 충분하게, 수준 있는 책을 못 읽는다라는 게 문제이지, 책을 충분히 읽어도 뭐가 빠지는, 지식적으로 또는 다른 무언가가 빠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책을 안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을 잘 읽으면 이런 과학책들, 이런 것들 이렇게 슬슬 써있는 책들을 읽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자기가 읽고 깨닫고, 모르는 거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고 이러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서들이 좀 잘못됐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순서들이. 책을 충실하게 읽는 게 모국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첫째예요. 그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너무 등한시되고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의, 학년별 연령에 맞게끔 필독도서, 권장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필독도서라는 것이. 그리고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책 읽는 거 등한시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수학에서는 너무 많은, 제가 수학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수학에다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연령이 안 맞아요. 수학이라는 학문의 초등학교 연령에서는. 그래서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남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전수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방법이에요.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장작 루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은 학교 교육이라는 게 별로 제대로 신통하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 뛰어난 사상가이거든요.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요.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것이지 자기 뛰어난 스승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좋은 스승에서 배우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책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옛날 사람도 했는데 지금 왜 못하겠어요?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단지 그 사람이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끈기 있게
그 자기가 생각하고 관심 있던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됐는데,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평균 교육이에요. 평균 교육. 굉장히 탁월하면 그거를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아이만 두드러지게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아이만 두드러지게 봐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죠. 처진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두드러지게 봐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상상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평균에서 좀 벗어나 있으면 재능이 있어도 문제고, 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교육 영역이기 때문에 재능이 없어도 문제고 평균적이어도 문제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거는 책을 읽는 거고, 서로 다른 쪽에 몸을 쓰거나 악기를 하거나 그런 쪽에 재능이 있으면 그거를 충실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도 자기 재능을 발현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죠. 그래도 제가 보기엔 수학을 하는 것보다는 독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독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아이들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하죠.